안녕하세요. 책을 읽을 때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 내 삶에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지, 누구에게 추천할지 고민하는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오늘 책은 나의 첫 한문 수업, 임자헌님의 책입니다. 표지에서 나무에 기대고 아마도 독서를 하는 모습 같은데 인상적이죠? 그 나무는 침엽수 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이 하얀색 표지에 초록색 나무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장과 장 사이에서는 초록색 바탕 위에 약간 검은색처럼 되어 있어서 수묵화 느낌도 나고요. 뭐 한문이랑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과 세상을 잇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책과 세상을 잇는 그 책과 이음이라는 출판사에서 1인 출판사로 알고 있는데 올해 9월에 출판되었네요. 이 책은 제가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읽었는데요. 어, 아마 기자님 출신이라 그런지 글이 쉽게 익히고 저와 맞아서 그런지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처음과 본문 마지막 중에서 읽어볼까 합니다. 글을 시작하며 나는 한문을 번역하는 사람이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직업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기 마련이고 그래서 번역을 합니다. 라고 말하면 대개는 이런 반응을 보인다. 아, 영어를 하시나 봐요? 그러다가 내가 아니요, 한문을 번역해요. 라고 하면 일단 아, 라는 외마디 감탄사를 먼저 내뱉고 한문이요? 라고 되묻는다. 익숙한 분야가 아니란 뜻일 것이다. 그 옛날 글 한문이라고 봅쇼. 확실히 언어로도 번역으로도 한문은 좀 낯선 분야이기는 하다. 한문에 대한 인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다. 오늘날 돌아보기에는 너무 낡은 캐캐 묵은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와 상당히 어려운 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둘 다 맞는 생각이다. 현대 중국어가 있으니 한문은 확실히 캐캐 묵은 옛날 것이 맞다. 한문을 한다고 하면 종종 중국어와 어떤 차이가 있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당연히 뿌리가 같으니 비슷하다. 그러나 또 분명 다르다. 한 사회의 언어는 말과 글로 나뉘고 글은 말을 반영해서 번화해 가는데 한문은 온전히 글을 위한 언어로 말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할까? 아무튼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중국어도 당연히 구어와 문어가 있는데 구어를 반영한 글을 백화문이라고 하고 구어를 반영하지 않는 글을 문언문이라고 한다. 그 문헌문 중에서도 진나라 이전 시대와 한나라 이전 시대의 글이 문헌문의 정통 지위에 있다. 이를 고대 한어라고 하는데 이 고대 한어의 문법과 문형을 기초로 해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 그 외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사용한 글의 언어가 한문이다. 그러니까 한 시대의 언어를 딱 떼어 잘라내서 영구 보존시킨 상태라고 할까? 물론 이 한문도 시대마다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나라마다의 특성을 반영하긴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미 예전에 지나가 버린 시대의 문헌들을 정통 문법으로 하기에 변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중국어는 이런 글을 위한 언어인 한문이 아니라 1919년 5.4운동 시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구어인 백화문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말과 글을 일치시켜 사용하는 실제 활용 언어이다. 나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기회에 너그러졌으면 좋겠다. 돈 버는 곳 따로, 즐기는 곳 따로 두고 소확행을 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즐겁게 하면서 그걸로 돈까지 벌 수 있는 일을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자유롭게 선택할 만큼 울타리가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니 우리 개개인 모두가 남과 다른 선택을 하는데 조금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이 책은 그런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모두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풀어놓는 나의 기록이다. 저자의 양력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그 3장 공부란 산을 쌓는 일과 같아서에서 제가 인상 깊은 구절을 설명드릴게요. 저자가 어떤 서점에서 한문 경시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본선을 보자고 다시 논어 읽을 생각을 하니 이게 지금 잘하는 건가? 그냥 시간 낭비 아닌가? 다른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건 아닌가? 계속 망설여졌다. 그러다 논어 자한 편에서 내 마음을 붙드는 구절을 하나 발견했다. 산을 쌓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무더기만 더 쌓으면 산이 완성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그만두잖아요? 산은 완성되지 못하고 끝난 거예요. 거의 다 쌓을 뻔했는데.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완성되지 못한 건 결국 내 탓이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땅을 평평하게 고르겠다고 흙 한 무더기 퍼다 날랐잖아요. 그럼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무더기만큼 땅이 골라진 거고 그 크기가 얼마든 나는 전진한 거죠. 정말 멋지지 않은가? 나의 공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란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미 산이 다 완성되었고 그래서 너는 산을 만들었다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내가 계획한 것에 흙 한 삼태기를 끝내 다 붙지 못했다면 나는 실패한 것이란다. 내가 실패한 것을 남들이 다 몰라도 나만은 안다는 것이다. 또 그 반대로 흙 한 삼태기를 날라다 붙는 순간 남들은 그거 언제 하느냐고 비난하더라도 절대 못 끝낸다고 어깃장을 놓더라도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나는 그만큼 전진했다는 것이다. 시험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고 남이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공자의 가르침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글을 마치며 과거와 오늘을 잇는 다리가 되어 여전히 한문은 내게 어렵다.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번역문을 앞에 두고 망설여지는 대목도 너무 많다. 세상은 넓고 잘난 사람은 많으며 그들에 비해 나는 너무나 작다. 작은 나에게 늘 초라함을 느끼고 좀 더 해보자 채근하는 게 일상이다. 한문으로 가득한 글을 보면 마냥 반갑지 않고 겁부터 난다. 그래도 기꺼이 다가가서 본다.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애쓰면 한문이라는 창을 넘어 한문으로 가려졌던 우리가 진짜 눈에 담아야 하는 세계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문이라는 창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며 번역해 세상에 전달하고 거기서 발견한 새로운 생각을 글로 써서 다시 세상에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옹고지신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오늘을 봐야 내가 다음에 어떤 걸음을 걸을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다. 여전히 번역을 하고 있지만 나의 다음 걸음이 어디로 향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지금 내가 걷는 걸음이 허황되지 않고 꾹꾹 눌러 걷는 성실한 걸음이기를 바란다. 지금의 걸음이 성실하다면 다음의 걸음이 새 길을 걷게 되더라도 내 걸음의 호흡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마음껏 기대해 본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첫 한문 수업. 제목이 와닿았고요. 누군가의 처음을 살포시 엿볼 수 있다니 약간 흥분되기도 했고, 저자의 히스토리와 글솜씨가 책을 읽는 재미를 돋구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 읽고 나면 누구나 이 저자가 쓴 글의 팬이 되리라 믿습니다. 혹 한문 번역이나 한국 고전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에 가서 데이터베이스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고전의 한문 번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일반인도 새로운 분야를 선택해서 처음 공부를 할 때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임자헌님과 좋은 책 제공해주신 책과 이음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음 공부, 몸 공부, 사람 공부로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의 생각 신백입니다. 감사합니다.